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재훈 강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작가님 아까 그러시던데요. 가을에 여행 가려고 여름에 꼭 참고 계신다고. 영국으로 가신다고. 영국이요? 아니요. 추석 때 영국 가지 않으세요? 본가 가셔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네. 여름에 보통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짜셨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뭔가 네.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애기랑 여행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이제 수영장을 꼭 무조건 물을 끼고 있어요. 낀 곳이거나 예. 아니면 뭐 이 아이가 놀만한 게 있어야지 가는 네. 거지 뭐. 네. 저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얼굴에도 아빠의 애환이. 네. 아니 뭐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데는 이제 못 다니니까요. 네. 저는 결혼하고도 다녔던 영화관을 애 낳고 한 5년 동안을 끊었어요. 저 영화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면 1000만 영화가 아니라 3000만 영화라도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름에 아이 데리고 영화관이 괜찮은 게 우선 팝콘을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시원하잖아요, 또. 네네네. 그러니까 짜증을 좀 덜 내고 해서 요즘에 그 애니메이션 픽사에서 나온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영화가 역주행 중이래요. 추천드립니다. 더빙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더빙이 아니면 더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볼 수 있죠. 예. 네네네. 이번 여름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역사를 전공한 사람 네. 김재원 선생님은 네.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최애 혹은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장르는 가리지 않고 영화는 골고루 다 보는데 사극만 빼고 봅니다. 보통. 거꾸로 아니고 사극은 관상 뭐 이런 거 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걸 제가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수업 때 참고로 뭐 하려고 할 때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사극은 역사 연구자들은 웬만하면 사극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요? 혹시 그 아나운서들이 주인공인 오늘 드라마나 영화 이거 보실 수 있나요? 그럼 리딩을 막 잔소리하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제 앉은 자리에서 그게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요즘에 뉴스를 그렇게 해요? 그렇죠. 이러면서 저 혼잣말이 많아져서 제가 잘 안 네네네. 봐요. 저도 똑같습니다. 궁시렁 이제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랑 같이 사극 보는. 제가 그래요? 옆에서 이제 계속 저거는 아닌데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저 시대에 저 옷이 말이 돼요? 막 약간 툭툭 끊겨요. 저 시대에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온다거나. 네. 솔직히 그 영화인데 네. 꼭 완벽하게 재현이 돼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툭툭 막힐 때가 있는 거죠. 예. 조선시대 때 저런 행동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더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나운서가 한동안 주인공이었던 드라마랑 영화가 제법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동료나 후배 아나운서들이 출연한 영화나 오. 드라마도 있었고, 근데 보면서 막 속 터져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힘듭니다. 예. 예.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전체적인 맥락에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건데도 저 혼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아까 역사를 다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기도 했었잖아요. 뭐 명량이나 한산이나 이런 네네네네. 얘기들도 저희가 했었고, 근데 오늘은 거꾸로 영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관에 걸려야 영화가 아니잖아요. 승리호 같은 영화는 걸리지도 않고 바로 OTT로 직행했었잖아요. 팬데믹 때는. 그러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화가. 없으면 못 먹고 못 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여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영화는 보통 예술이라고도 그러니까요. 부르죠. 네. 제7의 예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칠의 예술이에요? 네네네.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왜 네네네네. 제7인가? 앞에 6가지 예술이 6가지였는데 네. 아마 1910년대쯤에 영화를 약간 새로운 하나의 예술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 그러면 이제 총 7가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영화 하시는 분들도 그게 영화인들의 자격지심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업 예술이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 또 영화관에 걸려서 관객이 들어야지만 네. 사실 감독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영화니까 아마 그 지점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갈등 포인트일 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화 한국은 이제 그냥 영화라고 하면 그냥 영화라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나 이제 유럽에서는 영화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네마 시네마, 필름, 무비. 다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쓸 때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뭐 영화를 알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저보다 많이 공부하는데.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예. 근데 필름을 붙일 때는 보통 예술성을 강조할 때 많이들 필름이요? 붙인다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비가 좀 상업적인. 아 무비가 상업적인. 네네. 네. 무비인가 픽처가 이제 합쳐져서 네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거. 시네마 같은 경우는 영화 산업을 총칭할 때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부르는 명칭도 달라질 정도로 영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해왔다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영화를 처음에 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영화가 무엇인지부터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시는 건 아니죠? 예, 저 어디로 갈까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아무래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영화는 영화라고 딱 하면은 사전적 정의로는 좀 복잡하긴 해요. 딱 들었을 때 정의 뭔지 원래 와닿지는 복잡하더라고요. 않거든요. 촬영으로 필름에 기록한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하고 영상과 음향을 통해 보여주는 영상물. 굉장히 딱 정의하려고 네, 노력했네요. 정의하게 딱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만 사실 이게 그래서 뭔데? 라고 딱 들었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 영화 역사를 얘기하려면 제7의 예술이라 그러니까 예술의 역사랑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시죠.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화 역사를 이제 쭉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두 개의 큰 역사적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재현의 역사인 다시 거고, 보여주는.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기술의 역사인 건데 재현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히 오래됐죠. 시부터 써야 되잖아요. 시. 네. 이야기. 이야기. 그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 인간의 삶을 재현하는 네. 그 역사는 이제 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 거기에 음악이 붙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가사에 음이 붙으면 이제 노래가 네, 되는 노래가 거고요.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소설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시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묘사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소설을 네. 쓰게 되는 거고 그 소설은 음악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연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쭉 그건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 뭐 여기서 다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가는 거죠. 거기 이제 재현의 역사의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 앞서서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게 좀 완성적으로 보여졌었던 예술 장르가 이제 연극이 되겠죠. 연극. 네. 이걸 카메라에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기술이 조금씩 진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건 당연히 처음에는 그림을 그림. 그렸겠죠. 네. 그림을 쭉 그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진보하는 건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에 요거요. 이렇게. 요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게 이제 그림을 여러 장 그려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쫙 넘기면 그렇죠.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서 맨날 한 거 구경을 했어요. 제가 이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것도 정말 그 디테일한 네. 그걸 그냥 뭐 한 열 몇 장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교과서 그래도 한 200 몇 페이지짜리 안에는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그 뼈다귀만 있는 인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거 타타타타타 그려가지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그게 출발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림이니까. 네네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요걸 잔상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잔상 효과. 아. 잔상이잖아요. 잔상이 네. 이렇게 쭉 앞에 그림에 연결되는 있었던 거니까. 거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되는 네. 거니까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거죠. 착각을. 그러다가 이게 19세기가 되면은 그 원판 있잖아요. 원판. 네. 원판 끝에 새 한 마리를 그린다. 왼쪽 끝에. 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새 장을 네. 그리고 돌려요. 그게 뭐예요? 하고 돌리면 돌리면. 새가 새 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요? 효과가 쫙 하고 그것도 펼쳐지는 잔상 거죠. 효과.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건데 저런 비슷한 뭐예요? 도구들인 거죠. 소마트로프. 네. 저거는 이제 저게 이제 소마토프고 저거 조금 더 발전하면
조이트로프라고 예. 해가지고 비슷한 겁니다. 다 이게 뭔가 새가 안으로 저렇게 이제 어머, 저 새가 있네요. 조의 네. 트로프 안에. 근데 딱 봐도 놀이공원 같은 데서 많이 이제 했을 것 같은 아, 그러네요, 진짜. 저런 그래, 딱 돌리면? 곳들이 이제 19세기 초반이 되면은 놀이기구로서 네.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우리 봤을 때 만화경 뭐 그런 거 그런 거랑 있잖아요. 비슷한 그런 겁니다. 것처럼 그게 조금 크게 만든 거죠. 그런 이렇게 거. 탁 돌리면 돌리면은 저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 하나의 그림, 처럼.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쫙 나오는. 그 저걸 보고 누군가가 이제 사진이라는 게 발명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사진을 좀 이어붙여서 해보면 현실 같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가짜잖아요. 예, 이렇게 만든 작품이니까. 근데 사진은 실제 있는 걸 찍는 거잖아요. 그거를 붙여서 한번 해보면 내 눈앞에 실제 예. 현실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이브리지라는 사람인데, 마이 브리지. 네, 사람 이름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저겁니다. 저 사진이에요. 저게 다 네네. 이제. 저게 12장의 사진기를 예. 간격을 쫙 놓고 사진을 한번 타타타 말이 움직일 때마다 사진을 찍은 거죠. 네. 그리고 이어 붙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말이 움직이는 것 같은 오. 효과가 있다는 거를 예.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마이 저거는. 브리지라는 사람이. 네. 예.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마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에. 그 사람은 사진기인데 총에다가 사진기를 붙여요. 저거. 에? 총에다가 사진기를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 왜냐면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찍어야 되니까 1초에 12장을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저 사람이 네, 움직이는 크로노포토그래픽 건. 총이죠, 총.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고 찍어봤더니 1초에 12장을 탁탁탁 찍은 거죠. 그러면 이제 1초 안에 움직이는 것들이 탁탁탁 찍히는 거잖아요. 오,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래도 좀 예.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다음에 필름을 돌려보니까 쫙 하고 이제 보여지는 게 있었던 거죠. 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근데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때 네.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잔상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오는데 그러다가 이게 좀 획기적으로 이거 좀 잘하면 돈이 되겠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돈이 네, 되겠는데. 돈이 되겠는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에디슨. 그 일-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맞습니다. 천재는 뭐 1%의 뭐 노력과 99%의 뭐 영감. 예. 거꾸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발명가라기보다는 뭐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업가예요, 사업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업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키네토스코프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키네토스코프. 네. 요거 이제 사실 놀이공원에서 네.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요? 들어가지고 보면은 저렇게 찍은 사진들이 예. 재생이 돌아가는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죠.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면 네. 비싸게 그러면 받아야 되나? 이게 수완이 좋지만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크게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 명을 보여주면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돈 받는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아직 기술적 진보가 덜 됐었던 거죠. 그걸 좀 처음으로 한 사람. 왜냐하면 영화에도 무슨 뭐 영화의 몇 대 요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극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관객도 있어야죠. 관객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확립한 사람들이 이제 류미에르 형제 류미에르 형제. 네. 영화의 역사는 저분들이 저분들입니다. 집이 좀 사시는 집안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사진가셨대요. 사진가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접했던 거네요. 접했었던 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자녀분 있지 않으십니까? 네. 과학을 시킵시오. 과학. 기술이 있어야 먹고 기술. 산다. 과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오. 아버지는 사진가인데 자기가 과학까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거를 잘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기술이랑 접목시켜서 왜냐면 요즘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요거를 쫙 하고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에디슨이 만든 그 기구를 갖다가 조금씩 개량을 해 나간. 아, 그럼 아예 류미에르 형제가 처음부터 다 만든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에디슨까지 진보했던 그거를 네. 좀 더 편리하고 그렇죠. 뭐 좀 더 많은 사람이 네.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류미에르 형제군요. 그렇죠. 찍는 거는 조금 작고 가볍게 예. 대신에 보여줄 때는 한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같이 사람. 볼 수 오. 있게 뭐 이렇게 해서 기술을 조금 어떻게 발전시켜 나간 게 조게 류미에르 현재 시네마토그래프.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예. 찍은 게 이제 리옹의 리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고 아, 그 하는 영상이 거예요. 있나요, 혹시? 이제 요거는 예. 제작을 하고 요거 외에도 저겁니다. 아, 이거예요? 오. 어머나. 요거요. 제법 아니에요. 완전 영화인데요, 이제. 완전 영화처럼 보이시나요? 예. 네. 요런 거죠. 아, 어머나. 예, 이제 움직이는 새로운 그렇죠. 장르가 탄생하고 사진이 아니고 네네네. 그죠? 어머나. 요거뿐만 아니라 조롱식의 쇼츠죠. 어떻게 보면 쇼츠. 쇼츠입니다, 쇼츠. 요즘으로 치면 쇼츠 쇼츠죠. 왜냐면 저거 1분 이상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1분. 아, 쇼폼 딱 쇼폼입니다, 쇼츠네요. 쇼폼입니다, 쇼폼. 쇼폼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분짜리를 한 9편 정도를 찍은 거죠. 다양한 모습들을. 아, 네. 다양한 모습들을 찍고 전문가 집단에게 먼저 이렇게 딱 보여준 거죠. 사진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셨던 분들 앞에서 괜찮은데? 너무 좋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되겠는데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지 않겠습니까? 네. 돈 냄새를. 그럼 이거 좋다.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한번 상영을 해보자. 상영을 해보자. 응. 라고 한 거죠. 그럼 돈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당시 그 카페 주인인 어떤 애환이 담긴 스토리가 슬픈 얘기인가 봐요. 예.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 뭐 리메르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으니까 건물 대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총 관람료 20%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한테 돈을 네. 먼저 주진 않고 네. 장소를 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의 20%를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근데 괜찮은 카페 사업자네. 주인이 이걸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기도 전이니까 응. 거절합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No. 그냥 30%씩 달라 하루에. 네. 아니 30%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네. 처음에 첫날은 네. 33명이 왔는데 네. 그 이후로는 3주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하루 수입이 2,000프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우, 그 아저씨 정말. 바보 같은 판단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결정이 하루에 30프랑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그 카페에서 굉장히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 거죠. 1895년 네. 12월 28일 오후 9시에 바로 이거요? 이 처음으로 영화라고 불릴 수 있는 아. 기차의 도착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됩니다. 저거를 돈 주고 받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차 들어오는 거를. 정식 제목은 라시오타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라시오타 역으로 들어오는 보통 기차. 기차의 근데 도착으로 보통 부르죠. 되게 신기하긴 했을 것 같아요. 저런 형태를 처음 보는 네. 거니까. 이게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멜리에스라고 하는 또 영화 감독이 있어요. 마술사이자 영화 감독인데 이 멜리에스가 이 영화를 보고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네, 저거를 봤을 때. 앞장면에 보면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기차가. 네. 그거를 보고 자기네들끼리 비웃었다는 거예요, 저 장면을 보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걸 보고. 네네. 처음에는. 네. 이건 내가 맨날 찍던 사진이랑 뭐가 달라. 근데 요 정도 왔을 때 네. 도망갔답니다. 놀래서? 네,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고.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입을 못 다물었다. 이거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1분짜리인데 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재밌어서. 저거를 보려고 수백 명이 하루에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저렇게 이제 거리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입을 그러면서 벌린 채 거기에 앉아 있었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영화라는 어떤 이 매체, 네. 예술에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프랑스에서 저 기술을 개발을 했으니까 루미에르 형제가 그러면 영화가 요즘 그러니까 칸 영화제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프랑스가 영화의 강세인 것도 사실 기술 자체가 사실 저 국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사람도 그때 제일 많았을 거고 많았으니까 발전했을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20세기 초반까지 완전 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화라고 하는 게 막 산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가서 좀 보는 구경하고 막 이렇게 셔퍼. 보는 거죠. 카페에서 그냥 보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떤 거나 마찬가지로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가 이거 아닐 뿐. 산업으로 키울 제가 아닐 뿐. 네. 산업으로 키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왜냐면 사람도 이게 있어. 찍는 것도 돈이고 그렇죠. 그럼 이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찍고 생산이죠. 예. 그럼 생산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더 멋있겠죠. 다양한 장면들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큰 자본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많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제작사들, 프랑스 제작사들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빠떼라고 네. 하는 회사랑 예. 고몽이라고 하는 고몽 빠떼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고몽 이 회사들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영화 산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의 시작 자체가 고몽 빠떼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프랑스가 되게 유명해질 수 있었고 여기서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멜리에스 조르주 말고요? 멜리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판타지네요. 마술사입니다. 예. 네. 마술사인데 마술 중간중간에 저 아까 기차에 도착을 도착. 보고 사람들을 찍은 영상을 마술 중간중간에 보여준 거예요. 그게 더 짠 하고 사라지는 뭐 이런 걸 한 거죠. 갑자기 사람이 있다가 짠 하고 뒤에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이런 걸 마술에 접목시킨 거예요. 되게 획기적이었겠어요. 굉장히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마술을 지겨워하는 사람들 네. 혹은 이 영화 자체도 사실 지겨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는 영화가 얘기거리가 아니니까. 네, 기차 들어오는 거를 몇 번, 뭐한 엔차- 네다섯 번을 볼 수 있겠지만 N차 관람하기 조금 어렵겠다. 네, 그렇죠?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멜리에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제가 기술의 진보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그 재현이라고 재현의- 하는 예.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입힌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최초의 영화가 이제 달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저렇게 어려운 주제를 만들었다고요? 달 어, 세계 여행? 저거는 1869년에 쥘 베르느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 그거를 영화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거리를 네. 그림,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림으로, 네. 그렇죠? 저 달. 어머, 저기 달이 도착한 거예요, 이제. 어머나, 저걸 어떻게 찍었나? 신기하네요. 지금 봐도 달에 사는 그 외계인이랑 막 싸우고 막 그러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SF 영화처럼. 영화인 거죠. 이야기가 담긴 겁니다. 아, 저는 신사복을 입고 달나라 갔군요. 예. 그 되게 지금의 상상력과 다른 상상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데 예.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출발을 하고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로 출발하고 거기에서 그 달날에 살고 있는 외계인을 만나고 네. 그 외계인이랑 싸워서 이겨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다. 저게 그 장면인가 네. 보네요. 이런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이 짧은 영상 안에 들어가.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엄청나게 획기적이었군요. 예전에는 아까 뭐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저 찍는다거나 네. 기차 들어오는 모습들, 이 기술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니까 그거 갖고 놀랄 수는 있지만 이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걸 이 멜리에스가 저렇게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네. 엄청나게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예. 그 에디슨하고 영화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둘은 거긴 미국이잖아요. 에디슨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아이쿠. 아까 말했던 수완이 좋은 사업가인데 네. 자기가 만든 거를
프랑스에서 발전시키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배 아파하지 않았겠어요? 배가 잠이 안 오죠.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영화 만드는 기계들을 스스로가 조금씩 개량시켜 나가면서 네. 뭐 카메라부터 해서 촬영 장비들을 거기에다가 특허를 다 댑니다. 나 아니면 못 만든. 네, 특허를 산업 자체에 진짜 특허권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아예 뭐 35mm 필름 카메라 네. 뭐 이런 것들의 특허를 한다거나 산업 자체에 특허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던 어떤 영화 산업도 툭툭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 미국 동부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동부와 유럽의 영화 시장이 예. 서로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허라는 것 때문에 묶어 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협회 같은 게 MPPC라고 하는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걸 다 영화 산업 자체를 다 관장하고 장악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찍을 때도 영화를 틀 때도 여기 허락을 다 받아요. 허락을 맡아야 되는. 아니면 뭐 저작권료를 내거나. 오.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 자체는 발전을 하겠지만 네. 한계가 있겠죠. 여기 이걸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독립 영화들은 더 만들기 힘들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 특허의 밖에서 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에디슨의 감시를 벗어났어. 이때 에디슨의 감시 안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유명한 영화 제작사들이에요. 그 칼 레물리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니버셜 유니버셜. 여기서부터 제가 아는 만들고요. 이름 나왔어요. 유니버셜. 아돌프 주커 뭐 이런 예.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 네. 윌리엄 폭스 어딜까요? 폭스요. 20세기 폭스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냥 왜냐면 뭐 다 갖고 있으니까 특허를 네. 뭐 필름, 카메라, 영사기 뭐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언제까지 에디슨의 그늘에서 영화는 내가 만드는데 네. 왕서방이 돈을 계속 버네. 그렇죠. 뭐 이게 약간 이제 좀 짜증이 났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떠올린 묘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데요? 서부, 미국의 서부. 안 보이는 대로 가자. 네, 이때 이제 미국 서부가 개척이 돼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이들이 그쪽에 주목을 합니다. 서부. 야, 날씨도 더 좋고, 네. 그다음에 저기는 광활하고, 예. 땅값도 싸고, 예. 그다음에 특허가 물론 걸리긴 합니다만 이때 그 서부 쪽에 있다가 에디슨이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잡으러 오겠어? 네.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져요. 그러면 이때 그렇게 많이 그 멕시코로 튀었답니다. 정말로 붙어 있잖아요. 에디슨이 넘어오는 동안 멕시코로 튀면 되니까 여기가 그러기 너무 좋았었던 거죠. 거기가 헐리우드예요? 네, 거기가 헐리우드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만들어지는데 헐리우드가 조금씩 만들어질 때 하나 사건이 터지는 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럼 안 되겠는데요, 영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미국 동부와 유럽의 결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결합 중에 유럽의 영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에디슨이 더 이상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같이 할 수 자기는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얘기거리를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은 네.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가려져 있었던 아까 뭐 유니버셜, 예. 폭스 뭐 이런 파라마운트 이런 회사들이 아예 이제 서부에 이사 가요? 이사를 가서 거기 자리를 잡고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가 산업이 되는 시점인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기술이 아니라 얘기거리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근데 두 개 다 같이 결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독립을 해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생산도 거기서 하고 제작도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가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했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더 종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저도 뭐 그 이후에 영화의 어떤 그런 어떤 예술적 어떤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기술과
이야기가 지금의 영화의 어떤 무엇인가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탕 하고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저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개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국가의 그렇습니까? 탄생. 네. 예. 어. 근데 사실 저 스토리는 예. 굉장히 안 좋은 그래요? 무슨 막 내용인데요? KKK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메시지가 굉장히 있어요? 메시지도 많이 담고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완결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카메라의 어떤 그런 저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편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그쵸. 어머, 링컨 대통령인가 봐요. 그죠? 예. 이야깃거리가 있고. 네. 예.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담아낼 수 있는 기술도 발전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화 이제 이때부터는 분석이 되는 거죠. 영화도 분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이제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연극적 요소들이 모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가 좀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배우의 표정만 봐도 이야깃거리인 걸 알겠어요. 표정에 그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기차는 아까 감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는. 예. 그러면 참 희한하네요. 사실은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화의 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형태도 만들어졌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렇죠. 바람에 지금 영화 산업의 메카는 헐리우드인 걸로 네.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뭐 여기까지 다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상업 영화 네. 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유럽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좀 다른 측면의 영화에 좀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화에 담아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더 많이 그 영상물이 활용되는 건 이제 소련에서 특히 레닌을 중심으로 이제 영상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영화를 활용하면서 또 발전을 하는 그래서 좀 완전히 결이 다르게 네.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라고 하는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볼 때랑 유럽 영화를 볼 때 네네네. 느끼는 감정이 다른 그렇죠. 것처럼 이제 그런 역사적인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얘기를 김재원 역사 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